에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의사님이 2020년 국정감사를 자, 이틀에 걸쳐서 받았죠. 이재명 도의사의 국정감사 장면은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많은 인상을 줬고, 사이다다, 통쾌하다,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가 떳떳하니까 저렇게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재명 도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마친 이후에 거의 날개를 달다시피 한 그런 소신 있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의 국정감사 장면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또는 이재명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더 잘 알게 됐고 이재명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련 영상 한번 뭐 저작권에 이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살펴보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한번 댓글도 한번 신속하게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도 잠깐 붙었지만요, 이재명 도의사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재명 도의사가 뇌물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준 사람은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을 하거나 폭로를 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다. 뭐 이랬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전직 용인시장인 정찬민 시장 있죠. 이번에 PD수첩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도의사가 언급한 뇌물 받는 법, 바로 뇌물 현금 다발의 띠지를 통해서 추적한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가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찬민 전 시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죠. 그 사람이 띠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금 다발을 받았다. 이렇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폭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 앞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의사의 활약, 이재명 도의사의 사이다 발언,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대권가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재명 도의사의 맹활약을 한번 간단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로 이재명 도의사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내뱉은 발언들 상당히 국회 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파급력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가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 홍보 관련해서 지리한 또는 계속 반복적인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도의사가 문서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쌍할 정도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앞에서는 꼼빡 죽죠. 굽신굽신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이재명 도의사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그 격파하다시피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전국에 그냥 국민의 짐이다. 솔직히 이재명 도의사가 국민의 짐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세력들이 처음에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가 특별히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도 도정을 너무나 근거 없이 공격하다 보니까 친문 세력들이 사용했던 국민의힘, 국민의력, 그 일본 정치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이재명 도의사도 사용해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거의 초전박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언론에서도 이재명 도의사의 국정감사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향후 수십 년이 흐르는 뒤에도 이재명 도의사의 이 발언들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 이런 대통령이 물론 저는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과거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두고두고 회자가 될 영상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특히 보수 세력 중에서도 이재명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정치인들을 아마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게 많이 여론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관련 국정감사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죠. 이재명 영상하고 댓글 한번 간단히 한번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실 옵티머스 이런 게 대표적인 날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히고 징역 한 100년씩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칼라 100년 선고. 만난 데 있는 거 인정하셨죠? 네, 뭐 만났었죠. 네.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강조 봉현 물리단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펀드 사기꾼이 그 거짓말 해놓은 그 그렇죠. 정치적 공격으로 이 1,370만 원 됐다는 도장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박했죠. 지금 딱 해설을 보면 너무 당당하고 일부지로 당당하지 당연히.
뭐 제 개인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규명 방금 가족 문제를 또 걸고 넘어졌죠. 이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제는 뭐 100 게시판 같은 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그리고 뭐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 말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저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자, 뭐 이재명 도의사님 응원하시는 지지자들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뭐 우리 치킨디 TV 구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재명 도의사님이 대통령감이다. 넘버원 칭찬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다. 국민의힘 말주변도 없으면서 논리도 없으면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재명 도의사님 시원하게 잘 대답을 하신다. 역시 이재명.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나는 자, 이재명 도의사 답변 볼까요? 이것도 역시 팩트에 어긋나는 걸 주장하시니까 팩트에 어긋난다. 이거 현명 얘기는 줘야죠. 무슨 보완을 들어오면은 한다고 합니까? 지금 실제 그렇게 보완하라고 했으니 보완을 저희가 기각하기 전까지는 보완을 하면 되지만 광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광주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무슨 제보를 받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이재명 도의사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계속 국민의힘에 제보를 받았다는데 그 제보를 나한테 알려달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로 1360만 명의 경기도의 대표를 모함하지 말라. 잘못하면 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자, 뭐 대부분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통쾌하다. 이재명 도의사의 답변 대부분 통쾌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지고 놀았다. 김은혜 그 직업을 이렇게 써먹냐. 음모론의 대가 부끄럽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진실됨이 여유를 느끼게 하고 거짓됨이 쫓기듯이 내빼는 형국이다. 말은 잘한 줄 알았는데 이 김은혜 의원 엉망진창이다. 경기도 도민들과 훌륭한 지사님, 경기도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주시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분들의 자랑이 되는 거지요. 정말 경기도 부럽다. 어떤 답글이 달렸을까요? 부산에도 이재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둑놈들 때문에 해운대 해안성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해운대가 끼고 고층 빌딩만 들어서 있죠. 능력 안 되는 국회의원이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발목 잡기 하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 역시 질문을 해도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준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낼 수 있으면서 안 내면 그 사실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퓰리즘 시책에 대해서 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방법은 유일하게 소비를 늘리는 것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치가 소득이 늘어야 되고 소득을 늘리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다. 소득을 좀 늘려서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국가가 가난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는 가난해져도 차베스, 베네수엘라 여기를 비교를 했었죠. 이재명 도의사의 정책에 대해서 토지를 바라보는 이재명 도의사가 약 한 3분, 4분 가까이 답변하셨어요. 계속 늘려야 되고 유럽 전체 또는 OECD 평균 기준에 비해서 제가 아니 회복.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만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이재명 도의사님 논쟁할 때는 공부 좀 하고 와야 된다. 수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의원들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처먹고 살면서 시비를 거냐. 김용파는 상식이 너무 짧다. 누가 써준 대로 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도정 정책권으로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 당연한 거지만 이재명은 모든 정책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 이 영상은요,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중에서도요, 가장 눈에 띄는 답변만을 모아놓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당하게 의혹제기에 답변하시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런 말씀하셨죠? 국정감사에서 묻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 질문해 주시기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지민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두 배 제1야당에 당량에 국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에 대해서 예의를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대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지사님 보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뭐 어제도 하시던데? 어제 누가 했습니까? 김용판 의원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올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올린 식으로 2배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2016년보다 2020년 높습니다.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건 남경필 지사가 올리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당량을 가지고 국민의 지민이라고 그런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네? 자, 국민의 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부분 뭐 이런 공격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마 이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의견 한번 보면요. 이재명 도지사 말을 들으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싹 가라앉는다. 카리스마 보소. 간만에 상쾌하게 통쾌하게 웃었다. 이재명 같은 분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딱 맞는 조합이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샤워하다가 듣다가 빵 터져서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상쾌 통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에게 지금까지는요. 대부분 빌빌댔다니까요. 할 말 하지도 못하고. 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도지사는 뭐 아쉬울 게 없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도중 업무 중에서도 펑크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지사님 짱입니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도지사님 최고입니다. 다들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 한번 까가지고 입지를 한번 올려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에게 철저히 파괴당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에서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내가 지금 지사님 보고 여러 가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말 꼬이죠? 뭐 어제도 하시던데요? 어제 누가 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님 왜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 또 발언답게 반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그냥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공사하느라고 22조 날렸는데요. 자원 얘기하느라고 엄청 많이 돈 버렸고요. 근데 그걸로 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이 거의 쇼킹 상태에 빠져버렸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근데 그걸로 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맛이 갔죠. 저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 수십조 원의 낭비에 해당하는 4대강이라든가 자원 내교로 수조 원을 날렸죠. 그거에 대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아예 입이 턱 막힌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 한번 보실래요? 항상 겸손하되 전국을 찌를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 완벽하다 이재명. 4대강 공사는 완벽한 낭비지. 이재명 도지사 그랬죠. 완벽하게 낭비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단칼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사이다죠. 맞습니다. 4대강은 완벽한 낭비였고 국민의 혈세로 명박이 배불리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 이명박이가 4대강으로 인해서 자기와 관련 있는 기업체들 그리고 친척들이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한방에 언석이가 완전히 어리버리 할 말 못하잖아요. 뜨듬뜨듬 하잖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 여유가 넘치신다. 너무 보기 좋고 응원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 4대강 낭비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응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쯤 해줘야 이 나라의 쓰레기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지 않을까. 역시 이재명 지사. 똥파리당 숙골들 이재명을 전사로 만들어줬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리해보면 이재명 국민의 짐을 상대로 해서 펜타킬 솔로 레게 노함.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설픈 총알 쐈다가는 이재명한테 박격포로 쳐 맞아버린다. 하여튼 이번 국정감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언론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회방을 놓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해버린 그런 국정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스스로 국민의 짐이라는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적폐 세력이고 국민들로부터 부담을 느끼게 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것을 자인한 게 아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국정감사 2020년 국정감사의 사이다 발언들은요. 두고두고 후대 정치인들 그리고 후대 국민들에게도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그런 영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2020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향해서 남기신 글들이 또 한번 감동을 줍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도 공무원들이 코로나라든가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과로 상태인데 한 명이 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도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멘트를 국정감사 도중 내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경기도 공무원들이 아마 이재명 도의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도의사가 글을 올리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 산다는 것, 제목 자체도 잘 붙였죠. 공직자니까 그런 노고와 고생, 그리고 그런 공격, 비난 이런 것들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다신 것 같아요. 이틀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사내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지고 주위 공무원들을 보니 파김치를 넘어서 영원히 가출한 상태더군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지난 몇 달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풍, 태풍, 홍수 등 그러네요. 태풍도 많았죠. 홍수도 있었고 재난 업무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도 국감 소관상임위원회가 두 곳이나 돼 도합 2,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답해야 했습니다. 전문성은 물론 헌신적인 책임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덧 저도 지자체장 10년 차입니다. 성남시장부터 해서 이렇게 가산하신 것 같아요. 공직자로 산다는 것, 주권자의 성실한 공복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매번 되새기게 됩니다. 가끔은 이 일이 참 고단하다 느껴지다가도 주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내 자세가 고쳐집니다. 정말 공직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공복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살펴야 할 도민의 삶의 현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직자로서 마음을 다 잡으며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달려보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는, 자, 이 제명이라고 써 있죠. 국정감사 내내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노고를 취하시고 공복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견지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